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 4호기 착공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내년 제정하고 2024년에는 시행한다는 이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DB그룹이 지주회사 전환기죽을 충전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업계에선 DB그룹의 DB하이텍 매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DB그룹 측은 DB하이텍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째를 맞았는데요. 신정부 출범 이후 살이 붙어서 정책 큰 그림에 대한 기사들이 간밤에 또 많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왔는데 여기에다 또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공매도 규제는 강화된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과연 우리 피로도가 축적된 투자자분들께 위안이 될 수 있는 뉴스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위안이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재작년에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일단 저는 어제 이 소식이 나왔길래 이거 분명히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를 하고 이제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로 주식,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공매도 운영 개선 등이 담겼다라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 계획서를 보니까 윤 정부가 보유 주식 100억 원 이하, 한 종목당 100억 원 이하 투자자에게 적용하려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 중위값 닿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대주주라고 했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는데 잘 폐지가 된 것 같고요. 단 종목당 100억 이상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에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다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또 주장을 많이 했고 작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공매도 규제 강화가 됩니다. 일단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행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이 140%고 외인과 기관이 105%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개인들의 이 비율을 이제 외인 기관 수준 105%로 낮춰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외인 기관이랑 뭐 더 유리하게 해달라도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만 해달라. 뭐 어차피 손해에 대한 부분은 각자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뭐 조건만 비슷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맞춰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에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내용이죠.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면서 알짜 계열사들을 떼내서 상장하는 사례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우리나라 1월 달 시장을 완전히 망치고 우리나라 올해 스타트를 완전히 망쳐버린 주범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을 심사를 할 때 이해상충 해소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주 보호가 미흡하면은 제한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또한 경영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이제 원래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은 지금은 보면은 처분하고 나서 이제 처분 후에 5거래일 이내만 이제 보고를 하면 되게 되는데 이를 사전 공시로 바꿉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몇 년간 연말만 되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물량이 큰 분들이 연말쯤 되게 되면은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거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에 이제 항상 있었던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형주들 연말에 대규모 물량 추이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좀 많이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기업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주사 전환을 통보받은 DB그룹. 특히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인지도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일단 DB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 포트로 넣고 있습니다. 수익률 뭐 200% 거의 300% 육박했다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저께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회사는 DB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죠. DBINC가
맡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회사로 DB하이텍, DB월드 그리고 DBFIS 세 곳을 자회사로 두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B하이텍 각각 현재 지금 26.94%, 49.71% 보유한 DB메탈과 동부철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자 회사로 거느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DB그룹이 이제 지주사 전환을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행 공정법상 제가 살펴보니까 지주회사 전환 시에 2년 내에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DB그룹은 현재 DB하이텍 지분을 12.42%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을 최근에 이제 시총을 보니까 3조 2,278억 원, 작년 연말 기준이죠. 이 정도고 그렇게 되면 30%를 맞추려면 17.58%를 더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 5,6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DBINC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니까 16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좀 불가능할 거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DB하이텍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DB그룹, DB하이텍 매각하면 안 되겠죠. 네, 절대 안 될 걸 보고 있고요. 작년 DBINC 자산 기준으로 6,020억 원에 이제 늘어서 좀 이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2천억 이상의 대규모 차입을 만일 하게 되면은 공정위 지주사의 어떤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DB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DB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2천억을 차입하게 되면은 자산 총액이 8천억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 총액이 자산 대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 저희 장기 포트 유지 중이고 그대로 포트 유지하고 비중 떨구지 않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분들은 현재짜리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환 본부장님, 오늘 시장 또 나스닥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자, 여전히 지금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S&P 500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이익 증가율이 9%가 넘고요. 매출 증가율이 12%가 넘고 순이익 마진율이 12.3%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성을 차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는 도망가기보다는 어쨌든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 회피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전략으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 오늘 국내 시장 만기일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만기일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 안 좋은 것만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 CPI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꺾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코어 CPI가 그래도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항공 관련, 항공 운임료가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나쁜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기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